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이번에 정희하고 상철 그리고 영식 이 세 사람의 데이트 보니까 정희가 얼굴에 그 감정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얼굴에 감정은 드러나는데 또 거짓말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맞지가 않고 저는 이번에 정희가 보여준 모습도 역시나 최악이었다. 그러니까 상철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냥 호감 가는 정도다.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런 감정조차도 없어요. 그냥 애초에 관심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영식을 붙잡기 위해서 상처를 이용은 하고 싶은 거예요.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 용도로 이용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식 앞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 되도 않는 질투심 유발 작전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꼬이는 것 같아요. 솔직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지난번 눈물을 흘린 사건 뭐 하지도 않았는데 정숙이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눈물을 흘린 사건 이후로 진짜 두 번째로 별로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희가 재미있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남자도 좀 유머 감각이 있고 좀 센스 있고 좀 재밌어야 인기가 있는데 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자라고 그냥 무뚝뚝하고 재미없고 세상 진지하고 그래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여자도 그런 유쾌한 분위기 그리고 센스 그런 것들이 본인을 더 빛나게 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원석이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진가를. 자, 이번에 2대1 데이트 할 때도 보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상철이 대화하는 모습이 거의 안 나온 것 같았어요. 특히 2대1로 있을 때는 그냥 관전하는 느낌? 영식하고 정희가 거의 대화를 주도를 했던 것 같고, 자, 거기에서 이제 주인 할머니, 식당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나는 솔로 프로그램 잘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희가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두 분 중에 누가 더 나을까요? 라고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면전에서.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내가 식당 주인 할머니한테 둘 중에 누가 더 나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 한 명을 콕 집었어.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이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질문에도 센스가 필요하고 어떤 배려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정의도 약간은 본인밖에 모르는 거죠. 약간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조용히 화장실에서 울 수도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별것도 아닌 걸로 대놓고 운 거 그것만 보더라도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이런 질문도 비슷해요. 그나마 할머니가 센스가 있으셔서 눈치가 있으셔서 다행이지 주인 할머니도 정의 같은 성격이었으면은 아이고 이 총각이 더 낫네 이러면서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됐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답을 들어서 뭐 할 거예요? 상철이 더 괜찮다고 하면은 상철을 선택을 할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질문들은 만약에 할머니가 대놓고 대답을 했을 때 굉장히 서먹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민망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정희는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돈 보내야 돼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사람 면전에 두고 얘가 더 낫네. 이 사람이 더 잘생겼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진짜 별로인 질문이었다. 정의 같은 질문이었다. 정의도 뭔가 상황을 재미있게 만들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캐릭터 자체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냥 좀 착하기만 하면 돼요. 굳이 웃기지 않아도. 자, 계산할 때 보면은 할머니가 영식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정의가 좋아합니다. 원했던 대답이거든요, 본인이. 자, 그리고 나서 1대1로 대화를 하는데 사실 상철하고 대화는 좀 보는 사람도 불편했을 정도로 좀 서먹하고 부자연스럽고 정의가 관심이 없다라는 게 너무나 눈에 보였거든요. 이야기 중간중간에 정희가 지금 시간 몇 시냐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시간을 물어본다라는 거는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신호고 만약에 처음에 영식이 대화를 먼저 했다면은 시간을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빨리 가자. 이런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대화도 안 해본 상태에서 시간을 물어보니까 상철도 당연히 눈치를 채겠죠. 정희가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한 10분씩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러면 영식하고도 10분 대화하고 끝낼 거냐고. 15분으로 합의를 보긴 합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시간 제한을 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철이 시간 제한이 있는 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희가 혼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핑계는 좋아요. 내용 자체는 들을 것도 없어요. 무의미한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대화들만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상철을 좀 정리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해요. 정희가 저도 뭔가 상철님이 마음 가는 대로 한다고 해서 나쁜 생각하거나 이런 생각 없으니까 그냥 진짜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 딴 데 가라는 거죠. 머릿속에는 영식밖에 없는 거예요. 영식. 오로지 영식. 그러니까 알아보고 이런 것도 없어요. 정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도 울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됐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할 거다. 그렇게 무의미한 그 둘만의 대화는 그렇게 끝납니다. 정희는 상철의 눈도 제대로 안 쳐다보고 상철도 뭐 제대로 표현할 시간도 없었어요. 시간만 물어보고 그냥 거의 시작하자마자 손절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해볼 수가 없었죠. 뭐 여지 안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매몰차게 정리를 하려고 했던 상철을 영식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기서 상철이 뭐라고 하느냐? 불편하지 않으면, 자기를 내치지 않으면은 대화를 좀 해보겠다. 말을 걸겠다. 불편하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달라. 이제 상철 입장에서도 이제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희가 마지막인 거죠. 옥순한테 대화 좀 했다가 옥순의 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정리를 했을 거고, 이제 남은 거는 정희인데 정희마저 이렇게 날려버리면은 이제 남은 기간 진짜 의미 없는 시간들만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여지를 남겨둔 것 같아요. 상철 입장에서는. 물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알았죠. 알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한번 말 좀 걸어볼게. 뭐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너를 위해서 집중하겠어. 이 한 몸 던지겠어. 이런 의도가 아니고. 상철도 약간은 애매한 거예요. 거절은 당했지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게 보이긴 했지만은 뭐 대화조차 해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 정도 수준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상철과의 대화에서, 인터뷰에서 정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편한 감정인지 아니면 이성으로서의 호감인지 판단이 불가하다. 이 빌드업을 하는 거죠. 왜냐, 상철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제작진한테도 영식한테 했던 거에 그런 느낌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상철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데 내가 이용을 하는 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는 척, 애매한 척,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는데 칼 차단을 했잖아요. 눈도 안 쳐다보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정리하는 듯한 얘기만 했기 때문에 뭐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또 그거를 영식 핑계를 대요. 그게 영식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뭔가 지켜보고 결정을 할 거다. 그러면은 상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됐죠. 대화라도 했어야지. 그런데 지금 머릿속이 온통 영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철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뭐 싫다 이게 아니고 애초에 내 신경이, 내 관심이 영식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 야, 이제 영식하고 1대1 대화를 하게 되는데 영식이 물어보잖아요. 어떤 얘기 했냐고. 그러니까 정희가 그냥 앞으로 뭐 재밌겠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내가 했다라고 하면은 영식이 눈치를 챌 거잖아요. 아, 정희는 내가 only 원이구나. 나밖에 없구나. 그런 상황은 싫은 거예요. 내가 영식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내가 을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은 거죠. 자존심이 센 거예요.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정숙이 영식한테 호감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 불편하게 울었던 거고, 자존감이 낮으면은 자존심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쓸데없는 자존심. 결국은 밀당을 하고 영식한테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상철이라는 캐릭터를 남겨둔 거예요. 사실상 없는 캐릭터죠. 동수죠, 동수. 대화할 때 보면은 정희가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약간 긴장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좋아도 하고 있지만 뭔가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꾸 머리를 굴리고 있으니까 편하지가 않은 거지. 저 자리가 계산하고 전략 짜고 있고 거짓말로 해야 되니까 상황 자체가 편한 자리가 될 수가 없고 불편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정희 입장에서는 솔직했으면은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식이 나를 데이트 상대로 선택을 해준 거, 그거는 고맙지만은, 좋았지만은 내가 눈물을 흘려서 나를 선택을 한 게 아닌지, 내가 부담스러움을 안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식은 아니다. 나는 그런 성격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건 아니죠. 물론 정희한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긴 하지만 정숙도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숙을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희가 그렇게 울지 않았다면은, 꼬장을 부리지 않았다면은 정숙을 선택을 해서 알아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끝났을 수도 있고, 정리가 완벽하게 돼서. 아니면 더 잘 됐을 수도 있고, 모르는 일입니다. 정희가 원하는 거는 100%의 확신입니다. 99%도 아니고 100%의 확신. 정희가 물어봐요. 그럼 고민을 아예 안 하셨냐고. 데이트 상대 선택을 할 때 누구한테 갈지 말지. 영식은 당연히 고민스럽죠. 왜 고민을 하느냐? 정숙이 그만큼 좋아서가 아니고 알아보고 싶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대화도 해봤는데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정희가 눈물을 흘리고 질질 짜서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고, 본인은 신경을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무의식 중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일명 가스라이팅이죠. 심리를 억압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런 게 가스라이팅인데 조금씩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영식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보면은 정숙을 알아보고 싶다. 고민 좀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희가 다시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을 지어요. 기분 나쁘다라는 거지. 저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정식은 나는 지금 정희가 1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희는 내가 1등이든 말든 그거는 상관없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물어보잖아요. 다음에 선택 기회가 온다면 정숙님하고 대화를 할 생각이 있냐고. 영식이 해보고 싶다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질문을 한 거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걸 보면은 둘의 대화는 지금 없어요. 정숙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영식의 마음속에 나밖에 없느냐, 다른 여자도 있느냐,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연애는 서로를 피곤하게 하고 갉아먹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둘의 얘기를 해야죠. 계속해서 정숙 얘기만 하니까 영식 입장에서도 정숙 생각이 나겠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둘만의 얘기를 했다면은 그 순간만큼은 정숙이라는 캐릭터가 완벽하게 날아갔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정숙을 알아볼 필요가 없겠다.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는 정희가 정말 좋다. 정희가 정말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기회 자체를 안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숙한테 그리고 영식한테 다른 사람을 알아볼 기회를 준 거는 정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알아보고 싶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정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식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하다.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저거는 질투도 질투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스라이팅. 내가 너 버틸 수 있을까? 나 너 떠날 수도 있어. 반협박이죠, 저거는. 내 질투심이 안 통하니까 협박성 발언까지 더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심리라는 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거든요. 정숙 얘기를 계속 꺼내면서 정숙하고 이야기하지 마라.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직접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차라리 직접 얘기를 하던가. 그렇게 싫으면은. 그런데 그거는 자존심 때문에 하기 싫은 거죠. 그럼 둘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고 내가 그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고는 있고, 영식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인은 정숙을 한 번이라도 알아보고 싶은데 안 알아보겠다라고 할 수도 없고, 얘기도 안 하는데 그렇게. 내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정희는 그럴 거예요. 네가 먼저 얘기한 거다. 나는 분명히 얘기하라고 했다. 100%입니다, 이거는. 정희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영식한테 관심도 있고 알아보고 싶지만 상철님이랑 대화도 좀 이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갑자기 상철을 소환을 해요. 웬 상철? 이미 정리를 해놓고 자기는. 상철이랑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식은 답답하다고. 어떻게든지 질투심을 유발을 해가지고 나한테 올인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정희는 인터뷰를 보면은 아직은 영식의 그 긴가민가 하는 태도, 확실하지 않은 태도, 거기에 답답함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인을 할 상황은 아니에요. 당연히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러라고 나는 솔로가 있는 거고, 빨리 나한테 100% 확신을 줘라 라고 계속해서 신호는 보내고 있는데, 영식도 아마 눈치는 챘을 건데 마음은 정숙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only one이 아닌 거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거고 불안한 거예요. 정희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연애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일에, 모든 행동에 질투를 하게 되거든요. 피해의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데이트를 갔다 와서 정희하고 영식이 1대1로 대화를 해요. 거기에서 정희가 영식에 대한 그 서운함을 얘기를 해요. 그 서운함이란 결국은 정숙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뭔가 아쉽고 서운하고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너무 공격적인 방식,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일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린 거, 그런 식으로 표출을 했다라는 것도 문제고,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냥 오로지 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희가 느끼는 감정은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확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당연히 확고할 수가 없죠. 그리고 확고하더라도 좀 알아보고 대화는 할 수 있는 거고, 도대체 한 번 데이트 해놓고 뭘 바란 건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끌린 상태냐, 매력적인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역시나 너무나 괜찮아. 그러면 알아보고 싶겠죠. 너무 조급해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에 대한 100% 감정을 원하고 있고 올인하기를 원하고 있고, 영식은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를 해요. 본인 순위에서 정희님은 변한 적이 없다. 항상 1순위다. 그런데 정희가 또 뭐라고 하냐, 다른 분이랑 대화를 해보는 건 맞다고 보는데 그 뒤로 얘기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는 맞는 거다.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죠. 영식이 물어보잖아요. 솔직하게 본인의 감정이 뭐냐고.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직접 내 귀로 들어야 뭔가 본인도 행동으로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지레짐작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입 밖으로 꺼내는 거는 다른 문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내가 대화 안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정의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요, 했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 게 그 상황을 닥쳐봐야 알 것 같다.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정의가 정숙님과 영식님이 데이트를 갔는데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나 하나만으로는 충족이 안 돼서 그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면은 자기는 그냥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야, 이거는 협박이죠, 협박. 네가 정숙하고 대화를 하거나 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나 너 정리할 수도 있어. 끝낼 수도 있어. 협박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본인이 얘기를 하던가. 나 영식님이 정숙님이랑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기적인 건 아는데 미안한데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영식한테 그래도 기회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회까지 뺏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대화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거짓말을 하느냐? 자존심, 둘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절대적인 갑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라이팅도 하고 있는 거고. 궁금해요. 저는 진짜 영식이 정숙을 데이트 상대로 선택을 했을 때, 혹은 어떤 이유로든 두 사람이 데이트를 했을 때 정의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냥 눈물 흘리는 거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무서워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본인이 이 얘기를 하면은 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이미 입 밖으로 다 꺼내놓고서 그 다음에 저 얘기를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부담을 준 겁니다. 부담은 주고 싶고 다른 여자를 선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굉장히 쿨한 여자 있고 싶고, 내가 아니고 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숙하고 대화를 안 하고 나한테만 올인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피곤해요. 이런 캐릭터는 사실 썸을 타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정신적으로 피곤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 본인이 예상하고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수긍을 하게 될 거고, 그렇다고 솔직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솔직하게 얘기했으면은 영식도 알겠습니다. 나도 정숙님 안 알아보고 정희님한테 올인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말을 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자는 지금 자존심이 상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만은,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는 영식한테 어떤 명분을 안 준 거거든요. 명분을 줘야 돼요. 확신을 줘야 되고,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줘야 영식도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영식한테는 확신을 바라고 있다. 게다가 지금 협박까지 하고 있잖아요. 정숙이랑 대화하면은, 데이트하면은 너 정리할 수도 있다. 본인이 그러면서 영식이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내가 오늘 데이트 선택해서 정숙님 선택했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냐. 그러니까 정의가 나 그러면은 정리했을 것 같다. 영식님 끝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했을 거예요. 저 얘기는 뭐냐? 앞으로 너 정숙을 선택을 하면은 끝낼 거야. 똑바로 해. 그냥 상대방이 내가 말은 안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 행동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고, 참 저런 캐릭터와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눈치채고 알아서 행동을 해야 되는 캐릭터거든요. 차라리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하면은 좋으면 내가 할 거고, 그게 진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든지 하겠죠. 지금 영식도 정의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방으로 옮겨서 또 얘기를 하는데 영식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 그러니까 정의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영식이 그러면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 판단을 하겠죠. 내가 올인을 할 것인가. 궁금한 사람이 있지만, 아니면 그래도 알아볼 것인가.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라. 근데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느냐. 협박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의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자존심을 지키겠다라는 모습이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말투가 그래요, 말투가. 자존심 상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영식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라고까지 얘기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영식은 비슷해요. 어떤 게 비슷하냐? 정숙이 나에 대한 마음이 그 정도로 확고하냐.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가 확신을 보여주면 나도 확신을 주겠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뭐 너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냥. 정의는 비슷한 말만 계속 반복을 해요. 자기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이 기회까지 가로막고 싶지는 않다. 모두가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된다.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지. 영식이 뺏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좋으면은. 그러니까 정의가 그렇게 기회를 뺏었다고 해도 길게 가지 못할 거다. 결국은 내가 너한테 아무런 말도 안 하더라도 네가 알아서 나한테 직진하고 올인을 해야 우리가 오래 갈 수 있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확신을 안 주지만 넌 나한테 확신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영식도 이제 다시 물어봐요. 상철에 대해서. 상철에 대한 마음이 혹시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정의가 약간 부풀려서 거짓말 비슷한 얘기를 하죠. 확신을 안 주고 있는 영식. 그리고 한 사람은 확신을 주고 있다. 확신을 준 게 아니고 그래도 한 번 더 대화를 좀 해보겠다.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나는 무조건 너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정의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영식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철에 대한 마음도 커질 수 있는 거다. 네가 자꾸 나한테 올인을 안 하고 확신을 안 주면은 나는 상철에 대한 마음이 커질 수도 있다. 이게 질투심 유발 작전인데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본인은 전혀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식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자리를 내가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정훈이 너도 다른 남자가 있네. 내가 온리 원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율배반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의가 영식에 대한 마음이 큰 거는 처음부터 영식이 나에 대해서 마음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다가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커진 거다라고. 그 얘기는 뭐냐? 계속 나한테 들이대라, 표현하고 올인해라. 그러면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럼 본인 마음, 내 마음은 언제쯤 정리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본인의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철에 대한 마음, 그리고 영식에 대한 마음,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지. 그래야 영식이 올인을 할 테니까, 본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영식이 얘기를 해요. 내일 밤이나 모레 아침까지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넘어간 거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식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정의가 그러면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도 정리하고 와. 영식이 또 얘기를 해요.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인터뷰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뷰에서도 비슷하게 거짓말을 해야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본인이 영식에 대한 마음이 더 큰 거는 맞지만은, 그런데 확신을 주고 있고 한 사람은, 그래서 그 마음이 커져가고 있고, 한 사람은 애매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작아지고 있고, 나도 방어 기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는 힘들고 좀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꿋꿋하게 참아보겠다. 누가 보면은 영식이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간 보고 있는 줄 알겠어요. 정작 간을 보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는 본인입니다. 거짓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상철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직진하겠다, 올인하겠다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왜 그러는지는 알죠. 영식한테 나는 고민하고 있는 여자다. 너 말고 다른 남자가 있다. 나한테 올인해라. 너 그리고 정숙하고 대화하거나 데이트하면은 나 너 포기할 수도 있어. 협박도 하고. 본인밖에 모른다는 거죠. 영식의 입장을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배려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질 않아요, 지금. 그냥 나는 영식이 좋으니까 본인이 눈도 쳐다보지 않고 단칼에 거절했던 상철을 소환을 하면서 나도 상철한테 마음이 있고 상철은 나한테 올인하고 있다. 굉장히 나쁜 케이스예요. 상철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본인은 그냥 앞으로 그래도 말 한번 걸어보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한 건데 본인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올인하는 남자처럼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솔직하지도 못하고 다른 여자랑 대화하면은 내가 너 정리해버리겠다. 그리고 상철은 나를 좋아하고 있다. 올인하고 있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짜치고 별로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연애하는 게 굉장히 피곤할 것 같다. 머리를 써야 돼요. 정의 같은 캐릭터를 만나려면은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는 항상 머리를 써요. 그냥 대놓고 요구를 하면 되는데 본인은 자존심은 지켜야겠고 상대방이 알아서 기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힘들어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연 정숙하고 영식 대화를 하게 될 건지, 만약에 하게 됐을 때 과연 이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게 될 것인지, 대화를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정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진짜 기대가 돼요. 다이나믹할 것 같습니다. 진짜 걸을 타선이 없다라는 게 딱 이번 기수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